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1일 도쿄에서 15명의 감염이 발표되는 등 10개 지자체에서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5,89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6,60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에서 9명, 홋카이도에서 6명, 카나가와현에서 4명 등 총 24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65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67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에서 100세 이상의 남녀 총 15명의 감염이 확인되었고 이 중 11명이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이며 나머지가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되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7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누적 사망자는 189명입니다. 이로 인해 도쿄는 9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 100명을 밑돌았습니다. 반면 보건소에서 111명분의 보건 누락과 35명의 중복으로 인해 총 76명의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4,959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계 방식의 등장입니다. 연일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하다가 111명의 누락, 그리고 35명의 중복, 갑자기 76명이 누적 확진자 수에 들어갔네요. 점점 신뢰가 안 가는 숫자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총 16,000명 이상 확인된 가운데 정부 전문가회의의 오미 시게루 부단장은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보고된 감염자를 모두 포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였으며 확인된 감염자 수보다 실제 감염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은 10배나 15배나 20배냐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아베 신조 총리도 현재 감염자가 PCR 검사에서 확정하고 있는 감염자 수보다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무증상자까지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한 나라의 전문가와 일국의 총리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명의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수백만 건의 트윗에 대한 기사 보내드렸었죠.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국회대책위원장은 11일 검찰관의 정년 연장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주중에 중의원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기자단에게 표명하였습니다. 검찰관의 정년 연장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는 매우 어렵다라는 인식도 보였습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아즈미준 국회대책위원장이 모리야마 씨와 회담하고 검찰관의 정년 연장 부분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아즈미 씨는 모리야마 씨에게 만약 삭제를 하지 않으면 표결에 불참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기자단에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을 때 자의적인 인사를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변호사 연합회도 반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오오카와 테츠야 부회장은 도쿄 도내에서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검찰 인사에 강하게 개입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검찰관 전체에 위축 효과를 가져오며 검찰관의 중립성이 침해되어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이 흔들린다고 강조하며 거듭 법안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방침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문위원회 멤버에 새로운 전문가 4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존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케이오 대학의 타케모리 슌페이 교수와 도쿄재단 정책연구소의 코바야시 케이치로 씨 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4일 중간점검과 다가올 선언 해제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사업자의 휴업 요청 완화를 위한 신규 감염자 수 등 독자적인 판단 기준을 13개 도도부연이 책정했거나 책정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8개 지자체는 중점적 대책이 필요한 특정 경계 도도부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길어진 경제적 정체나 학교 휴교 등으로 주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길을 명확히 하는 목적입니다. 다만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국가의 기준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11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사가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한데 많이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 출구 전략을 고민하려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것 같이 지역마다 기준이 다 다르면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땐 국가가 먼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기준을 제시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니시무라 장관은 매번 떠넘기는 듯한 스탠스로 말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침을 검체에 사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조사하는 PCR 검사법을 후생노동성이 이르면 5월 중에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 PCR 검사의 주류가 되고 있는 코의 점액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방법보다 안전하고 쉽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어 검사 수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이에 대한 검체 채취의 매뉴얼을 곧 변경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코의 점액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방법은 기침과 재채기가 나오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하는 사람이 감염되는 위험이 높아 이 때문에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여 검체 채취를 해야 하고 검사 체제의 확충에 걸림돌이었다고 판단되어 일본 의사회도 침에 의한 PCR 검사의 실용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단축 검사 키트도 발매되고 침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도입하고 이제 검사 수 늘릴 일만 남았네요.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 5월 10일 현재 250건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각 도도부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집단 감염은 한 곳에서 5명 이상의 연관성 있는 감염자가 나온 경우이며 250건의 집단 감염 중 의료기관이 85건, 복지시설이 57건, 음식점이 23건이라고 카토 장관은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보호복이 부족한 것에 대해 오사카시의 마치 시장의 호소에 오사카시청에 기부된 비옷이 11일부터 배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감염 확대로 오사카에서는 많은 의료기관에서의 보호복의 부족으로 마치 시장은 방호복의 대용품으로 비옷의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오사카시청에는 전국이나 대만 등에서 30만 개가 넘는 비옷이 모였으며 11일부터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 따르면 환자 1명당 3장에서 4장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반복 사용하면 감염의 리스크도 높아지는데 그런 걱정이 덜어져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키나와 기상대는 금일 오키나와 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2일 늦게 작년보다 5일 빠른 장마철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활발한 비구름이 걸쳐져 각지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토카시키 섬에서는 어제 새벽 1시간에만 33mm의 격렬한 비가 내렸으며 천둥주의보가 내려져 한때 대기 상태가 매우 불안하였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지방은 앞 일주간 장마전선이나 축축한 공기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평년이 오키나와 지방의 장마 기간은 45일간이었으며 장마가 끝나는 시점은 6월 23일경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황사로 인해 공기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